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4년 5월 29일 미쿡 정치농장 384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도 뉴저지의 양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저지 냥입니다. 예, 우리 미국에서는 지난 5월 27일, 8일 이렇게 메모리얼 연휴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는 그런 연휴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우리 쉬었죠? 예, 저는 천주교에서 하는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봉사자로 참가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긴장하고 그랬는지 너무 피곤해서 화요일, 어저께 아침이죠. 어저께 아침에는 완전히 탱탱 부어 있었어요. 뭐, 그래도 무척 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예, 아무리 성당에서 하는 행사도 연휴 때는 조금 가볍고 즐거운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긴장까지 해야 돼요? 네, 아무래도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돕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참가하신 분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그렇게 조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아, 예, 예, 많이 그 책임감을 느껴서 일을 열심히 하신 우리 양희님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정치농장 384화, 너구리님 아직 한국에 여행 중이신 것 같고 상당히 길어지네요, 여행이. 그러게요.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연락도 없고, 좀 좋은 데 가면 사진 좀 찍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사진 받으신 거 예, 없죠? 없습니다. 아예 그냥 뭐 시침이 뚝 떼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그리고 제 백그라운드가 지금 비가 엄청 쏟아지는 그 창문이잖아요. 예, 예. 아까 한 시간 전부터 갑자기 너무너무 폭우가 쏟아져서 이제 근처에 사시는 분이 날씨도 오후가 되니까 선선하고 그래서 운동하러 나오셨다가 갑자기 비가 너무 쏟아져서 저희 집에 잠깐 들려서 우산 빌려 가셨어요. 예, 미국에는 지금 특히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이 오하이오 밸리라고 하죠. 쫙 가로질러서 네. 뉴욕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토네이도 같은 것이 이게 무슨 뭐 한여름에 허리케인 저리 가라 그 정도의 강한 폭풍우 뭐 우박 이 동반돼서 뭐 22명이나 죽었습니다. 지난 주 동안에 미국에서 그런 영향으로 맞아요. 뉴저지까지 지금 그 비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예, 저희 노스캐롤라이나는 그 오하이오 밸리 그런 지역에 약간 오른쪽에 있어서인지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어요, 여기는. 원래 뭐 큰 피해는 없지만. 뉴욕도 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쪽까지도 그 피해가 좀 들 것 같다는 그런 예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좀 그런 영향이겠죠, 아무래도? 네. 안 그래도 저희 타운 그 카톡방에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그냥 길거리 집 앞에 세워뒀던 차에 이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오래된 나무가 아주 굉장히 크죠. 뉴저지는 원래 가든 스테이트로 오래된 나무들이 막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나무인데 쓰러져 가지고 차가 완전히 망가진 그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뉴저지에서도 그 정도예요? 네. 아, 그렇구나. 아유, 뭐, 저 테네시, 뭐, 어디, 뭐,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이런 데는 몇 년 전에 엄청난 피해를 당한 분이 새롭게 이사 갔는데 또 당한 그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정말. 그러게요. 예. 뭐, 이게 뭐, 원래 그렇지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마솥 안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온도 속에서 구워 삼김을 당하는 개구리 같은 우리 인류의 운명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설마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점점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연재해도 재해지만 또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계속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있지만 오늘 미국 정치농장 384회에서는 국내 정치 소식 하나, 미국 소식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상병 특검법 대한민국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그것을
국회에서 재의결했는데 안타깝게도 부결됐습니다. 자, 최상병 수사 외압 관련된 특검법 현재 상태 오늘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양희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 최상병 특검법의 원래 그 이름은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에요. 굉장히 길어서 우리가 그냥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재발의를 했지만 거부권, 원래 거부권은 제2 요구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그럴 경우는 다시 국회 본회의에 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전에도 한번 저희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는 국회의원 50% 이상이 참석을 해야지 되고 찬석한 인원 중에서 반드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결과가 부결이 됐는데 294명이 출석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중에 3분의 2면 19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표결 결과 찬성표가 179표로 17표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반대표가 111표고 무효표가 4표예요. 그리고 지금 범여권으로 치는 국민의힘이나 뭐 개혁신당 뭐 이런 데 이렇게 합해서 의석수가 현재 115석이거든요. 만약에 그 범여권이 모두 다 반대나 무효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맞는 숫자인 거죠. 여권 5분 정도는 분명히 찬성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찬성을 안 하고 그냥 무효표를 던진 것 같은데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원들의 투표 이것을 뭐 분석하는 소식을 많이 듣긴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특히 해병대 분들 절규를 하면서 국민의힘 맞아요. 의원들한테 양심을 발휘해서 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그게 마음에 굉장히 닿았어요. 그 절규를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외면을 확실하게 한 거죠. 해병대라고 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자체가 그리고 해병대 출신의 그 어느 단체보다 끈끈하고 그 모임들이요. 그리고 항상 여권 이 보수적인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그룹들이라고요. 이번에 나온 분들도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그랬던 분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니까 더 황당하고 속상해 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요번에 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을 보면서 지난 총선을 통해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었던 게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국을 어떻게 해 나갈지 정말 걱정이 되고요.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밝혀진 몇 가지 사실들이 지금 있거든요.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정리해 주세요. 예.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여권에서 도대체 누구를 감싸려고 하고 그 목적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임성근 제1사단장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친분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든 아니면 그 측근에 있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임성근 제1사단장 구하기 우리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미국의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임성근 사단장을 어떻게든지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정말 참 군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 그분을 항명죄로 기소를 하지 않나. 치상평이 그 죽음을 당했을 때 같이 있었던 많은 다른 그 해병대 군인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분들도 지금 엄청난 트라우마에 아무래도 고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조차 언론에 절대로 나가지 말라. 그리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그리고 트라우마는 나중에 그거는 신경 쓸 문제다. 이런 대화를 했던 그런 녹취록이 나왔고요. 예, 처음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무슨 대통령이 경로하냐, 증거 맞아요. 있냐. 뭐, 김기환 사령관도 처음엔 그런 얘기 들었다가 했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맞아요. 요구가 더 거세졌고, 해병대 전우회들도 더 강하게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야당에서도 더 강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왜? 거짓말이 더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맞아요. 그마저도 무참히 묵살을 하고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분명히 해병대 안에서도 아니면 청와대든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진실의 목소리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또 추가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이렇게 발표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대통령 되기 전부터 사용하던 개인 전화기로 지난번에 호주 대사로 발령됐다가 갔다가 급히 진짜 도주 대사로 막 우리 우스갯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한 게 그 기록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너무 내용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도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행여라도 실수를 해도 아니면 어떤 마음을 먹고 진실을 밝힐 거를 두려워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덮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네, 건 역사 속에서 몇 번이나 나왔는데, 최근의 역사 네, 속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참 그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 네. 뭐 윤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 해병대에 전화가 갔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적 없다, 막 이렇게 하더니만, 오늘 국민의힘 쪽의 의원이었던가요? 대통령이 경로를 좀 하면 어떠냐, 경로한 게 뭐가 문제냐, 이제 또 그렇게 배째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 경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통령의 직권을 아니, 이용해서 법적인 일을 맞아요. 수행하는 사람들을 방해한 거, 그거 문제죠. 그게 바로 탄핵 사유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또 더 중요한 게 해병대는 군대예요. 군대라는 곳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조직,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서로 믿고 진짜 최악의 경우 전쟁이 발생을 하거나 그럴 때 서로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그런 소중한 그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터지고 났을 때 아까 그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 자기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 없다. 밑에 저기 부하 직원들한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장비도 준비되지 않은 데에서 그렇게 위험한 데 가서 일하러 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자기 상관을 믿고 지시를 받으며 제대로 그렇게 자기 본연의 군인으로서의 그 업무를 담당을 하겠냔 말이죠. 예, 이 도대체 그런 일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한민국 맡길 수 있겠냐고요. 이 일을 계기로 그 대한민국의 군의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짓거리밖에 안 하는구나. 이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힘들다는 해병대를 지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실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밖에 맞아요. 안 되는가.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절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해도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고생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을 지키는 우리 선봉장이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22대 국회가 지금 현재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지금 돌아가는 바에 의하면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10번째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고요. 앞으로 야권이 제안하는 그 어떤 법안도 다 거부권을 쓸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야권에서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에서 더 이상 여권 국민의힘과 타협하지 않고 뭐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어 마 야권에서 맡는 방법을 이렇게 강행해 보겠다. 그런 얘기도 나와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대한민국 22대 국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거짓을 일삼는 무리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지경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뭐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온 국민이 존중을 해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정치 소식 양님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미국 정치 소식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허시머니, 그 입막음용 자금 지불에 관련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 지난 5주 동안 그 재판이 계속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은 무슨 뭐 트럼프가 그전 포르노스타 스토미 다니엘하고 무슨 뭐 무정한 인간관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 프랙티스예요. 그렇게 입막음용이든 뭐든 어떤 돈을 픽서 그 해결사인 마이크 코헨 통해서 뭐 지불을 하고 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불법이지 않습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공적인 그 회계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투명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재판입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네. 자, 그래서 지난 5주 동안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요 일이 왜 지금 진행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2016년에 당시 트럼프 후보가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을 때죠. 그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버스 타고서 나오면서 뭐 나쁜 얘기 막 한 것이 녹취가 뭐 공개가 되고 그럴 때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뭐 성적인 문제들 나쁜 말들을 트럼프 입에서 한 것들이 막 나오고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미 트럼프와 포르노스타인 스토미 데니얼과 뭐 사진도 공개가 되고 했는데 자 이게 2016년 그 대선 때 코앞에 두고서 나서면 안 되니까 첫 번째는 내셔널 인콰이어라는 그 정기 간행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썬데이 서울 같은 그 뭐 네. 그런 거 내는 그 사장한테 못 나가게 했잖아요. 특히 우리 집에는 이 간행물이 나오지 않게 해라 해가지고 고을에서 그 증인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집무할 때 그 실무진으로 참여했던 홉 힉스라는 여성분 있죠. 그분 증언했지. 그 다음에 당사자인 스토미 데니엘 이 사람도 증언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골프 토너먼트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호텔에서 만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쫙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뭐 그 수표 체크를 받고 입금을 하고 했던 은행 직원까지도 나왔고 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해결사였던 마이크 코hen 변호사도 스타 위트니스라고 해가지고 가장 특별한 증인으로서 당사자죠, 당사자.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와서 증인을 지금 5주간에 걸쳐서 뉴욕 지방검찰에서 제시한 수많은 증거들과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5주 동안 쫙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이 일이 이렇게 재판까지 오게 된 경우에는 2018년에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문제를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뉴욕 지방검찰에서 마이크 코헨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더니 마이크 코헨이 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불었잖아요. 그런 일 하나도 없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하면서 트럼프의 최측근답게 선거 유세에도 나가고 그랬던 코헨이 그 뉴욕 지방검찰에 나가서 사실은 그런 돈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자백합니다. 그 뒤에도 이 문제가 재판으로 연결되려고 했지만 당시에는 2018년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법무부가 이를 진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허시머니 입막음용 돈 지불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비즈니스 프랙티스 그 사업하는 자료 투명성 이런 것들이 연기되다가 결국 이제 대통령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민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다시 뉴욕 지방검찰에서 제기를 해서 현재 재판이 형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좀비 케이스라고 한대요. 이 케이스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지금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경과를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자, 그 문제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모든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고, 검사 측에서 제시한 모든 자료들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재판은, 미국에서 재판은 배심원 제도 아닙니까? 그랜 주얼입니다. 9명이 아니라 12명을 불러요. 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2명의 뉴요커들. 양희님은 뉴요커까지는 아니죠? 뉴저지인이죠? 네, 아니에요. 예. 뉴저지. 그래도 자부심은 있죠. 뉴저지도 훌륭한 분들이 많죠. 뭐 뉴요커 보면 어쨌든 약간 뭐 저도 음. 그 주얼이 배 배심원으로 이렇게 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긴 해요. 근데 그래요. 예. 기다리다가 셀렉트 되지는 않아서 하루 온종일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집에 왔어요. 그렇구나. 야, 잘했으면은 양희님이 이번에 주역에 배심원에 들어갈 수도 있었겠네요. 여하튼 이렇게 그랜주얼입니다. 대배심원 제도였어요. 자, 그래서 12명의 그 뉴요커들이 배심원으로 선정이 됐어. 근데 남자 7명에 여자 5명, 요거까지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증인들의 증언 듣고,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물들 다 보고, 그 다음에 최종 변론을 어제 다 했어요. 트럼프 측 최종 변론. 내용은 마이크 코엔 저 사람 거짓말쟁이 아니냐 옛날부터 거짓말쟁이인 사람의 증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트럼프를 몰아세우면 이거는 불법하다. 배심원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코엔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엔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최후 진술을 했어요. 최후 변론. 그 다음에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가 엄청나고 증인들의 이야기들이 다 일치하고 있지 않느냐. 마이클 코엔이 돈을 미리 지불하고 돈을 받은 거다. 뭐 어떻게 더 이상 더 증명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딱 어제 끝났고 이제부터는 deliberation이라는 말을 합니다. deliberation. jurors deliberation. 이거는 이제 배심원들이 모든 걸 보고 이제부터 토론 시작하는 거예요. 심의 토론. 12명이 서로. 그때 오늘 판사가 배심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기의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선입견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봤던 그 증거물,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증인들의 증언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꼭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고 이제 드디어 토론에 들어갔고 이제 언제 이 사람들의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오늘 내일이 될지 며칠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 판결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길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양희님한테 어떤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냐라고 제가 퀴즈를 내고 맞추면 나중에 큰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설. 트럼프가 유죄라고 배심원들이 판결할 경우. 이렇게 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범법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트럼프는. 무슨 뭐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형법에 의한 범죄, felony charge를 받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거죠. 자, 그러나 이 트럼프가 설사 범법 판결을 받아도 감옥에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가는 경우는 실제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막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일 때나 감옥에 가지. 특히 이렇게 나이가 들고 전직 대통령인데 지금 이 케이스는 이 돈을 주고 서류를 막 살짝 빼돌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감옥까지 가기에는 힘들 것이다. 신기하네요. 예. 몰랐어요. 네. 공하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아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겠죠? 안 흔들리겠죠. 뭐 다 네, 거짓말이라고 내 당연히. 얘기하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알면서 지지하는 거잖아요, 예. 그분들은. 그렇지만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야, 미국에 그래도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다 했더니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러면 어떨까요? 중도층은 좀 흔들리겠죠? 네, 그렇겠죠. 예, 꽤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아주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는 이 판결이 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두 번째는 트럼프 is acquitted.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배심원들이 아이고 트럼프 죄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이크 코엔 그 거짓말쟁이가 다 지어낸 얘기 같고 아 이거 다 음모예요, 음모. 바이든이 다 시켜가지고 이 검찰도 다 거짓말이야. 이런 결론을 내릴 경우 트럼프는 뭐 날개를 달겠죠? 예, 대통령 되겠죠, 또, 예, 뭐 분명히. 이렇게 되면은 자, 세 번째는 헝주얼입니다. 자, 요번 대심원 판결은 어떻게 되면 만장일치여야 돼요. 만장일치. 모르셨죠? 몰랐어요. 다수결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만장일치 아니면 이걸 보고 헝주얼이라고 해요. 분리된 판결을 내려요. 단 한 명이라도 난 트럼프가 길티 아닌 것 같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헝주얼이가 되고 이렇게 되면 프로시큐터가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검찰이 음,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자, 이렇게 돼도 트럼프의 승리가 되죠. 그쵸. 자, 양희님 앞에 빨간 구슬, 파란 구슬, 녹색 구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빨간 구슬은 길티고, 파란 구슬은 무죄고, 녹색 구슬은 분리된 판결입니다. 어떤 구슬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나와 있는 그런 기사나 그런 걸 보면 분명히 트럼프가 유죄잖아요. 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배심원들과 이 사법 시스템 못 믿겠어요, 사실. 미국을.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맞힌 확률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지만 양희님이야 네. 뭐 틀려도 뭐 예, 누가 뭐라고 할 저는 사람 잘 없고 모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될 것 이게 같아요? 유죄 뉴욕이기 때문에 예. 뉴욕이라서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민주당 성향 분들이 많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유죄 다른 판결 보수 지역, 예, 유죄 예.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양희님은 유죄 판결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아직은 모릅니다.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지켜봐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상당한 적중률을 보여왔던 염소 아저씨의 예측을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실망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증거를 하나 드려볼게요. 아주 검찰 측에서 많은 증거를 증인들의 증언도 일치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트럼프에게 유죄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뮤엘 알리토 연방 대법원 판관입니다. 판사. 연방 대법원이면 영어로 스프림 코트 저지예요. 예? 스프림이면 뭡니까? 최고 영도에 네, 위치해 있는 사람 최고. 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 2021년 1월 6일 그 폭도들이 의사당에 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한테 선거 결과 인정하지 말라 뭐 이런 난동을 부리는 국회 의사당 폭동 사태 있을 때 이 사람의 뉴저지에 있는 집입니다. 양인님과 같이 뉴저지에 있대요, 이 사람 지금 집이 그 집에 이 미국 국기를 거꾸로 달았어요. 그러네요, 예, 진짜. 국기를 거꾸로 달았다는 본인들도 얘기는 말씀하시니까 그러네. 상당한 불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봤어요. 워싱턴 스트리트 저널에서 그걸 보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 와이프가 한 거라 이거야. 나의 와이프가 했다. 배우자가. 아마 그 현재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일들이라서 이건 세계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일이라서 부인이 아마 그렇게 했나 보다 하고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버지니아의 아, 비치에 버지니아 해변가에 이 사람의 세컨 하우스가 있어요. 휴양 가옥이. 거기에다가 또 이런 깃발을 또
한 거를 뉴욕 타임즈에서 이번에는 보도를 했어요. On Appeal to Heaven. 이게 어떤 깃발이냐면 2021년 1월 6일 폭도들의 의사당 난동 사건 때 일부 폭도들이 들었던 깃발이에요, 저게. 아, 끝까지 반대한다 이거예요. 개표 결과, 그 선거 결과 있죠? 그거를 자기는 인정 못하고 끝까지 간다라고 그 폭도들이 들었던 깃발을 자기 휴양지 주택에다가 이거 또 걸었어요. 아, 참, 이게 누굽니까? 그냥 일반 폭도가 아니라 스프림 코트 저지예요. 그러게요. 예, 스프림 리더라고 하면 영도자라고 하는,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자, 아무리 부인이 했다고 해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연 사람들한테 지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사뮤엘 엘리토 대연방 판관님. 이래가지고야 당신이 제니어리 6 관련한 재판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뚜렷하게 정치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이 그 재판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안 되죠. 되죠. 그래서 민주당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Justice Samuel Alito reject calls to recuse himself from January 6 case. 무슨 소리야?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래도 우리 와이프가 한 거야. 나는 끝까지 들어갈 거야. 그 재판에. 자,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저는 그 뉴요커 양희님이 말씀하신 대로 12분의 뉴요커들이, 배심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미국의 사람들의 생각이 왜곡돼 있다. 그것도 일반 평민만이 아니라 저 꼭대기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연방 대법관까지 저렇게 생각이 삐뚤고 왜곡화 됐을 때 과연 일반 12명 중에 과연 한두 명이, 나는 한두 명이라고 봐요. 한 명이라도 반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랬을 네. 때 과연 이분들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세 가지 구슬 중에서 안타깝게도 녹색 구슬, 안타깝게도 헝주어리가 되지 않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것 예.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트럼프한테는 아주 굉장히 호재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는 미국의 사법 체계가 뭐 그전에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의 본보기가 어떻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숱한 증거와 이런 문제들 솔직히 트럼프가 한 짓들을 보면은 솔직히 이게 대통령이 아니면 젠틀맨 신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판결에서는 그런 거 다 젖혀두고 사실만 가지고 따지는데 정황까지도 살펴보면은 이 가족들한테 뭡니까 이게? 딸 이방카, 뭐 멜라니, 이 트럼프 이런 분들이 봤을 때 트럼프 남편이 한 일들 이게 뭐냐고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재판을 통해 가지고 무죄로 판결을 받고 트럼프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미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과연 그 패배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희님, 요것에 대해서 뉴요커는 아니지만 뉴저지커로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는 한국의 사법 체계가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금 느껴지면서 좀 걱정이 돼요. 앞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국이 좀 제대로 된 그런 미국에서 살고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국이 잘못됐을 때 한국을 비판하고 한국을 또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이렇다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염려가 스럽네요. 네. 하여튼 녹색 구슬을 고른 제가 틀리고 빨간 구슬을 고른 양희님이 맞춰서 제가 양희님한테 상품을 줘야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미쿡 정치농장 384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